안녕하세요. 인생서가 최성입니다. 오늘은 6월 5일이네요. 내일 공휴일 현충일이네요. 네, 6월 5일 인생서가의 일기입니다. 네, 오늘도 책도 읽고 또 손님들도 왔다 가시고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6월에 팔고 싶은 책, 또 읽고 싶은 책을 왕창 들여놨어요. 새로 들어온 책을 소개하는 것도 찍어보면 좋겠네요. 오늘 들여놓은 책들을 내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을 두 권 소개하려고 해요. 최재천 교수님의 양심이라는 책과 요거는 지지난주에 읽은 책인데 오늘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또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뭐 두 책 다 워낙 유명해서 요거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거를 오늘 이제 다 읽었는데 클레이 키건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제가 클레이 키건 소설을 무슨 소녀, 맡겨진 소녀인가 뭐 그런 책을 읽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 추천해서 읽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 걸까? 이거에 그 맡겨진 소녀라는 책이 주는 감동은 뭘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읽었는데 또 다 읽고 난 다음에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를 잘 모르겠어서 내가 잘못 읽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면 그분의 또 다른 책을 안 읽게 되는데 이거는 워낙 계속 그 추천 도서에 뜨기도 하고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책방 사장님들 이제 4명이 같이 있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요건 좀 다른가 하고 읽었는데 재밌게 읽었어요. 이것도 이제 중반까지는 비슷한 느낌이어서 역시 나는 클레이 키건을 잘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읽다가 맨 뒷부분에 가서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의 그 뒷부분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잘 읽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어려웠었어가지고. 이 책에 보면은 주인공인 이 펄롱이라는 사람이 어떤 소녀가 처해진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위험한 상황을 견뎌야 해요. 자신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를 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동네에서 살아가는데 겪어야 될 어려움과 자신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또 딸들까지도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따돌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데 하지만 이 펄롱이라는 사람이 되게 안정적으로 그 사회 안에서 그 동네 안에서 안정적으로 위치를 잘 그냥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데 누군가를 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펄롱이 이제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이 대단히 막 드라마틱하게 묘사하지 않더라고요. 덤덤하게 그렇게. 그리고 펄롱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용기란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섭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태가 혹은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것이 그게 용기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책의 그런 이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이 책의 내용을 스포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말하느라고 어버버버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을 보면서 이 양심이라는 책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최재천 교수님의 양심이라는 책은 최재천 교수님의 삶을 살면서 본인이 양심이 있었던 순간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이 책의 맨 앞부분에 이제 그 인트로라고 해야 될까요? 서문이라고 해야 되나? 제목이 차마 어차피 차라리라는 차마 어차피 차라리라는 글인데 여기에 보면 그 차마 어차피 차라리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은 길고 암울한 테러의 터널을 겨우 빠져나오는 듯 싶었던 상황이라 결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나는 숫고 끝에 간간히 들었던 여성들의 절규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이래저래 어차피 먹을 욕이라면 차라리 화끈하게 덮어 써보자는 속셈으로 참여를 결정했다. 차마 어차피 차라리. 어떤 그거 뭐였죠? 1990년대에 있었던 99년에 있었던 그 호주제를 이제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연구실의 전화 테러가 완전히 그냥 심지어는 이분이 걸어가실 때 갑자기 막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들은 최재천 교수님을 붙잡고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연구실도 도저히 전화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연구실이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전화 테러도 많이 당했다고. 하지만 차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90년대 그 여성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와 그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어차피 이 일에 내가 끼어들어야 한다면 차라리 화끈하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셨다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뭐 돌고래들을 구하게 되는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도 보면서 차마 어차피 차라리라는 요 느낌과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요 책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그런 용기의 내용이 약간 같이 물려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소설이고 이거는 최재천 교수님의 에세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의 진짜 이야기. 그 서울대학교 그 유명한 서울대학교 졸업식 연설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같이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손님 한 분 오셔서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제 요즘 관심사 중에 하나가 품격이에요. 품격 있는 삶. 품위를 유지하는 삶이 제 머릿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예요. 왜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점점 품위와 품격을 잃어버려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품위와 품격 그 이상으로 소중한 것들이 요즘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 그럴 수 있죠. 품위와 품격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제 이런 질문의 시작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 토론 때문에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의 토론도 보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의 토론도 조금씩 보여주는 요즘에 쇼츠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어쨌든 같은 21세기 안에 있는 불과 20여 년 안에 있는 요 토론의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일단 후보자들 간의 대화를 할 때 태도가 너무 다르고 상대방에 대한 무시하고자 하는 비난하고자 하는 거를 원색적으로 드러내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좀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그 어떤 토론을 통해서 좀 품위 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말을 하느냐 상대방의 말을 끊으면서 말을 하느냐 그리고 토론을 할 때 사용하는 어휘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품이 없어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옛날에 같았으면 저렇게 후보자가 나와서 말했으면은 부끄러웠을 텐데 요즘은 부끄럽지 않은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 지지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거는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같은 품격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그런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 서로를 끌어내리려고 막 애쓰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한번 똥밭에 굴러보자라는 식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텐데 무슨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다가 어쩌면은 이 토론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과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미 우리의 이 품이나 품격 이상의 소중한 것들 이렇게 이 품위가 떨어져서 부끄러운 것보다 품위가 떨어지더라도 갖고 싶어 하는 그 이상의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후보자들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V에 나온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어리석잖아요. 토론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론은
이제 결론은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자극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원색적인 자극을 계속 공급해주고 그 자극을 계속 받음으로 인해서 더 자극적인 걸 줘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극을 막 TV에서 쏟아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어떻게든 나라는 사람이 각인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그 자극 중독과 같은 시대이지 않나. 근데 그게 그렇게 건강한 시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 마약 같은 자극을 마약처럼 이렇게 계속 공급받고 싶어하는 대중이 있고, 그래 내가 더 자극적으로 해줄게, 이전보다 더 자극적으로 해줄게. 왜 마약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왜 그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의 어떤 마약의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 마약의 어떤 팍 터지는 그런 게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센 걸로 해야지 뭐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걸로도 뭐 도파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쵸.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것도 더 자극적인 거 하다가 완전히 그 선을 넘어버리는 데까지 가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요 선을 좀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생서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책방을 운영하잖아요. 독서가 그런 원색적이고 아주 단시간에 확 끌어당기는 자극과는 정반대에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독서라는 게. 독서는 나의 그 시선과 생각이, 또 나의 손이, 나의 눈이 필요로 하고 단시간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느긋하게 어떤 막 그 책 읽으면서 뭐 BGM이 다가오거나 막 효과음이 오는 그런 것도 없이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것이, 독서라는 것이 이 시대가 요즘 빠져 있는 자극과는 정반대의 행위이지 않나. 내가 그런 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독서가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극적이기보다는 진득하게 얻어낼 수 있는 삶의 즐거움,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장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게 독서라는 행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극 중독의 세대에 천천히 성장할 수 있는 독서라는 행위가 오히려 치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전국에 있는 작은 책방들이 또 독서를 권장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쩌면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인생서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책방 중에 하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자극 중독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과 함께 독서라는 것의 유익함을 생각하면서 어떤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도 한편으로 생기기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를 품이 없음에서 좀 찾고 싶다. 좀 더 품격 있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인간됨과 품격에서 그렇게 성장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부끄러운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느꼈을 때 좋은 기분은 아니잖아요. 부끄럽다라는 거, 창피하다라는 거는 좋은 기분은 아닌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부끄럽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진 않지만 그 부끄럽다는 감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품이 없고 품격 없는, 또 전혀 성장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부끄러울 때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을 위해서 자극을 줬기보다는 성장을 줬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글로 잘 적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6월 5일 인생서가 일기였고요.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인데 정상 영업합니다. 라스트 오더가 4시 반이니까 4시 반에 손님 없으면 문 닫고 들어갈 거예요. 네, 품이 있는 하루, 품격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